오늘은 쌀데기 없는 신호하고 병행으로 볼 수 있는 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의 교차 신호들은 단순히 화면에 의한 교차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중복 신호를 사용을 하다 보면 검색기는 만들 수는 없고 그냥 단순히 화면에 참조되는 그런 신호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참조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하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종목 개별적으로 이런 신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이유는, 신호는 그냥 단순히 참조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참조인 신호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 100%다 성공을 하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 신고를 하면.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그날의 첫 번째 신호를 가장 좋아하고요. 이 신호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매매를 할 때 꼭 바람 앞에 촛불같이 왔다리 갔다리, 바람 앞에 갈대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말로 개미 같은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에 의존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고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저도 나름대로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가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냐면 두 가지 신호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RSI하고 DMI 지표 병행을 해서 매매에 참조를 하는 방법하고, 그때 제 나름대로의 신호와 강세를 통해서 두 그래프를 통해서 병행으로 발생을 할 때 매수를 하면 좋은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신호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슨 법칙이나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어떤 놈이 그냥 따따따따 또 헛소리 하는구나, 미친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냥 생각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만드는 방법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RSI와 DMI 지표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에서 맨 좌측에 이걸 눌러요. 그런 다음에 기술적 지표로 들어가시면, 자, 추세 지표에 DMI라는 거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요. 그럼 이렇게 생겨나죠. 그런 다음에 쭉 내려가서 모멘텀 지표에 보면 RS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콕 찍는 게 아니고 탁 찍어서 여기 DMI 지표 있는 데에다 놓고 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Y축 표시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RSI하고 DMI 지표가 짬뽕이 된 겁니다. 일단 지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표 이름.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DMI 지표하고 RSI 지표가 짬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일 안에. 그러면 요거를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일단 DMI부터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피어리드를 120으로 바꿔야 돼요. 120. 그런 다음에 라인 설정에 가서 DMI 플러스 120 하고 ADX 선을 없앱니다. 그런 다음에 DMI 마이너스 선에 파란색으로 바꾸고 너비를 3포트로 설정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준선으로 들어가서 10하고 30 기준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 제거를 누르고 확인을 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 다음에
RSI 지표를 더블 클릭을 하면 피어리드가 나오죠. 여기도 120으로 세팅을 하고요.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서 RSI는 핑크색으로 3포트로 설정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기준선에 들어가서 기준선 제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크로스가 되는 부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차트가 요게 좀 줄어들어 있죠. 이거는 제가 차트를, 원래 차트는 화면으로 로고 적용을 해놨는데, 제가 분봉은 조금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 분봉이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이쪽 부분 한번 봐주세요. 이쪽 부분을 보면 차트가 막 오르락 내리락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화면으로 설정을 해놓고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로 체킹을 해서 로그 적용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차트의 규모가 좀 작게 표시가 돼요. 하지만 움직임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이 부분, 끝에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차트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자, 지금 상황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DMI 마이너스 선 청색하고 RSI 선 핑크색 선, 요 부분이 크로스하는 부분에 제거 녹색 선, 요거 화살표 매수 신호, 요것이 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예요. 자, 여기서 크로스 하는데 요 부분은 요 강세 약세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강세 약세 신호를 저는 아침장에만 매매를 하고, 첫 신호, 제가 첫 신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첫 신호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첫 신호에서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 신호가 100% 맞을 때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킹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한번 그 다음 다른 정보 볼게요. 파인 테크닉스는 여기 보면 크로스만 했습니다. 크로스하고 화살표 신호 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는 각자의 책임이니까 또 선택 볼게요. 자, 크로스는 하지 않았는데 매매 신호는 나왔습니다. 이럴 때도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크로스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위닉스 한번 볼게요. 위닉스 보면 신호가 안 나왔죠. 자, 크로스 되어 있는데, 크로스 되고 세븐 신호는 나왔는데 크로스만 됐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크로스가 되는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래요. 크로스가 되는 시점에 어디에 신호가 어떻게 같이 병행으로 나오는가, 이렇게 한번 같이 병행으로 사용을 해보시라는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일렉트로닉 한번 볼게요. 자, 크로스가 되었어요. 크로스가 되었는데 이 크로스가 되는 시점에 화살표들이 나와서 슈팅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안 나왔죠. 그거는 제 것이 첫 신호만 나오라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신호가 나왔고 크로스가 되어서 임의적으로 여기 얼마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분봉해서 화면으로 하지 않고 전체로 해놨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프로테이지가 지금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신호가 떴을 때 1.95였고 그 다음에 봉들이 슈팅을 할 때 3.7이었습니다. 2%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신호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화면으로 놔가지고, 화면으로 않고 전체로 해서, 그렇고 화면으로 하면 이 봉이 커져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매매하실 때 오르락 내리락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볼 때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화면 나오고 이 높낮이가 정신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신호가 나오고 음봉이지만 신호가 나오고 요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했으면 여기 때 매수를 한 거니까 1.9나 뭐 이렇게 매수를 했을 것 같고 슈팅할 때 팔았으면 3.5 요쯤 되니까 한 2%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그래서 요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설정하는 거 DMI 하고 RSI 크로스 세팅 요거 설정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이 강세 약세 이거 표시 화살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DX 돌파 신호인데 이 ADX 돌파 신호는 ADX 14선이 DMI 마이너스 선을 돌파를 하는 첫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이 RSI 선이 DMI 선을 슈팅을 하는 이런 크로스 섬을 만들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요 우리 키움증권에서는 그래픽상으로는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크로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키움증권의 에러예요. 하지만 ADX선이 DMI를 돌파하는 신호는 나타납니다. 이상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 화살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 화살표는 이렇게 설정을 했다. 첫 신호만 저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XX 조건으로 자 크로스업 ADX 14선이 DMI 마이너스 선 14를 크로스업 하는 조건 그 조건을 그날의 오늘의 첫 신호 XX 신호 첫 신호에다가 표시를 해라. 그 조건만 나타나고 그 다음 조건들은 나트해라. 뭐 나타나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요. 주식이 15% 이상 상승했을 때는 저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제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했을 때는 표시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는 9시부터 10시까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의 첫 신호를 표시를 하고 싶지 않거나 시간대를 설정을 하지 않고 싶다든가 아니면 15% 이상 되는 그런 부분들도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것만 하면 크로스 ADXX14와 DMI-14 요것만 표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볼게요. 한번 세로 강세 약세를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식관리자로 들어가서 요 화살표 만드는 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음 상한가 카페에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 복사를 해서 그대로 강세 약세나 아니면 화살표로 만들고 싶으면 신호 검색에서 사용자 검색으로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요렇게 클릭만 하면 돼요. 요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름 붙여서 저장만 하면 됩니다. 자, 강세 약세를 보면 사용자 강세 약세에서 새로 한번 이렇게 해서 표시를 빵빵빵빵빵으로 해서 색상을 검정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수식 검정은 누르시고 보면 강세 약세 표시에서 사용자 강세 약세에서 빵빵빵빵 방금 만든 거 자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자 이게 그날 거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 삭제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겁나게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겁나게 나오는데 문제는 겁나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가서 잘 보시면 겁나게 나오는데도 DMI 선하고 RS 선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겁나게 나와요.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 꼭 보셔야 할 부분은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려고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하고 DMI 마이너스선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요런 상황에서 요런 신호가 나오면 요 신호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 했다든가, 자 요런 크로스 했다든가 요런 부분, 당일의 첫 신호는 여기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크로스는 하지 않았잖아요. 크로스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전체를 다 표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요 부분에 가서만 매수를 하고 싶다, 요 부분에 가서만 매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여기다가 신호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평선 밀집 상태에서 돌파를 할 때 그런 신호를 넣으면 돼요. 이 수식이 복잡한 것 같아도 별로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평선 밀집 후 상승 신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보면 지표 검색 이평선 밀집 후 상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평선 상승 밀집 후 상승.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 밀집 상황에서 상승 신호가 나왔어요. 이평선 밀집에서 상승 신호가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평선 밀집 상태에서 상승 신호가 나왔다. 그럼 이것도 간단합니다. 보시면 몇 봉 이내에 ADX 선이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평선 밀집, 일평선 밀집, 10봉 이내 이평선 밀집. 이평선 밀집 신호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평선 밀집 신호잖아요. 그럼 이 일평선 밀집 후 상승 신호가 나타난 거, ADX선 돌파한 다음에 이평선 밀집 후 상승 신호, 요거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제가 원래 9시부터 10시까지밖에 표시를 않거든요. 그래서 수식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표시냐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장 시작하고 장 끝날 때까지 전반적으로 표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강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평선 밀집 구간, 이평선 밀집 구간에 있다가 요 ADX 선이 돌파를 하는, DMI 마이너스 선을 돌파하는 그 시점만 나와라 라고 수식을 변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시간적인 부분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냐면, 한번 볼게요. 강세 약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평선 밀집 구간,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수정을 통해서 상승하는 부분, 이평선 밀집 후 상승하는 부분, 이게 수식인데, 이평선 밀집 구간, 이게 AA 이 부분이 이평선 밀집 구간이고, 상승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 상승하는 부분. 그랬을 때 DMI ADX 선이 DMI 마이너스 선을 골든 크로스 하는 그 시점에서 이평선 밀집은 10봉 이내에 한 번만이라도 이평선 밀집 후 상승 신호가 있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면 그렇게 해서 신호를 나타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식을 표시를 해놨고, 자, 요 부분에 가서 ADX선 돌파는 이 조건인데, 저는 한 번만 나오라는 조건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꼭 한 번만 나오라는 조건이 표시가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엔타임을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 사용해서 사용을 하시라는 의미고, 이거는 한 14시까지만 표시를 할게요. 14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공을 두 개의 수식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는 여기다가 그날의 첫 신호만 표시를 해라 라는 차원에서 표시를 하면 요거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날의 첫 신호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강세 약세에서
요렇게 나오는 거죠. ADX 돌파 이거 하나죠. 저는 아침에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고, 아침 매매용 ADX 돌파선, 그리고 전 매매용 2시까지 사용을 하는 전 매매용은 ADX 선 따로 수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 구미에 맞는 걸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신호가 많은데 잘 사용을 하시라는 의미고, 요 부분이 상당히 이 신호하고 요거 DMI 선하고 RSI 선 이 차트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괜찮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중에 나타나는 신호가, 저는 이제 첫 신호만 나타나니까 아마도 첫 신호는 여기서 저는 나왔을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만 나오는데, 저는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이 장중에 혹시 사용을 하실 거면 그 부분에 가서 이렇게 또 신호가 나오고 또 신호 나오고 또 신호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 부분에 가서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시점에서 발생을 하는 이 부분에 이럴 때 매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각자가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쌀데기 없는 방법, DMI와 RSI 선과 그리고 ADX 선과 그리고 RSI 선 요거를 돌파하는 뭐 그런 부분들 서로 말씀을 해드렸고, 강세 약세 표시하는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잘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는 아침 10시 전에용, 그리고 하루 종일용, 그리고 그날의 첫 신호를 제거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구분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